안녕하십니까. 행정구지의 사무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례 47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성 신부전증 재판정 사건을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상위 등급은 4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정을 통해서 상위 등급 3급 오하나 공사호로 재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자, 재판정이 뭡니까? 재판정이라는 것은 내가 A라는 사람이 공상, 그러니까 공상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상위 등급이 없거나 또는 상위 등급이 있어도 본인에게 좀 너무 약하고 부당하다 등급이,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재판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상위 등급 재판정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준비 사항이 많겠죠. 왜냐하면 그간에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해서 병원에 진료받은 기록과, 그리고 수술을 했으면 수술 기록과, 그리고 가장 귀중한 게 의사의 그 소견서입니다. 의사의 소견서는 진단서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소견서는 그 질병에 대해서 검사 아니면 수술한 질병에 대해서 그 의사의 의견을 거기다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꼭 소견서는 상당히 상위 등급 판정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께서는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소견서를 받고 좀 상세하게 그 의사 선생님한테 상세하게 좀 기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분은 상위 등급이 원래 4급이었는데 만성 신의식 거부 반응, 그 질환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펌 카테터 삽입 수술입니다. 자, 펌 카테터라는 것은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실이 있었다. 펌 카테터 삽입 수술을 했다. 이런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혈관 삽입장치 인공 이제 자료죠. 삽입장치 수술 후에 주 3회 혈액 투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아무 지식이 없어도, 만성 신부전증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없어도 그분이 일주일에 몇 번씩 혈액 투석을 한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분 정말 상당히 혈관 관계가 심각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 3회 혈액 투석을 하게 되면 모든 그 기능이 정말 참 힘든 상황을,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만성 신부전증 하면 일단 중질병으로 그렇게 잘 몰라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식이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만성 신부전증 하면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해야 되잖아요. 투석이 뭡니까? 내 몸에 있는 피가 잘 돌지 않기 때문에 그 피를 돌리는 겁니다. 그 뭐 사람에 따라서 1시간 걸리기도 하고 2시간, 3시간 걸리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만성 신의식 거부 반응을 일으켰고, 펌 카테터 삽입 수술을 했고, 혈관 삽입 장치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도 주 3회 혈액 투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그분에게 참 위로의 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분은 이런 질병을 갖고 있으면서도 4급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정을 통해서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성 신인식 거부 반응이나 펌 카테터 삽입 수술, 또 혈관 삽입 장치 수술, 이런 것을 한 의사가 이 수술을 하거나 검사를 할 때 그 보고 느낀 거, 의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쨌든 소견서에 상세하게 기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소견서에 상세하게 기입이 됐을 때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에서는 그의 상세한 소견서를 보고 많은 이해와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수술을 받거나 유사한 수술을 받으신 분은 분명히 그 전문의에게 진단서는 뭐 기본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소견서를 받으시는데 소견서를 좀 성의껏 좀 써달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에 따라서 의사들은 좀 약간의 특이한 성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뭐 싫다고 해서 안 해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분들은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항상 마음 가슴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해도 아마 잘 해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단지 일반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바빠서 아니면 하필이면 그날 뭐 수술이 임박해 있어서 뭐 이런 경우는 좀 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추후에 다시 방문해서라도 꼭 이걸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준비를 철저히 해서 보훈심사위원회에 재판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항상 재판정 신청을 할 때는 물론 다른 분야 신청도 마찬가지지만 철저하게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얼마나 내가 준비를 했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대입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면 내가 1학년 고1 때부터 3학년까지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느냐, 아니면은 뭐 1학년 2학년 때는 놀다 3학년 때만 했느냐, 뭐 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비근한 예지만 예를 들면 어쨌든 이걸 뭐 시험이나 뭐 이런 거에 비유해서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이 재판정 신청을 할 때면 정말 철저하게 관련 서류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보통 대학병원, 종합병원 그 중진입니다. 과장급이죠. 그러니까 교수급이죠. 그런 분들이 이 검사 기록을 보고 판정을 합니다. 물론 보훈병원에서 전문의가 신체 검사를 해서 그 신체 검사 결과를 갖고 의견을 개진해서 보고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신검의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쉽게 낸 것 같지만 그분들은 판단할 때 상당히 고심을 갖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준비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 아무리 여러 번 신청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등급이 올라가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일반 교수급이지만 보통 자기 상식으로 벌써 내과 이 신부전증이면 관련 전문의는 말 안 해도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분들은 자기 기준에 맞춰서 정한 게 아니라 일단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 3 신체 검사를 하는데 6조의 4 상위 등급 구분 표를 따라서 참고해서 합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면 이렇게 상위 등급을 결정해야 된다 라는 그의 내용을 참작해서 하게 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검토되는 것은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별표 3이 있습니다. 별표 3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는 몇 급으로 한다 라고 거의 결정적일 만큼 그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별표 3을 기준 삼아서 그리고 제출한 그 각종 서류와 또 진단서와 소견서 이렇게 모든 것을 참고해서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이분을 몇 급으로 해줄 것인지 이 상위 등급을 결정할 때 이렇게 정말 수기해서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일단은 이런 것을 이해를 하지 잘 못합니다. 그리고 좀 등급이 본인이 원하는 나오지 않으면 불만을 터뜨리죠. 그런데 사실은 불만 터뜨리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먼저 불만을 하기 전에 내가 철저히 준비를 했느냐, 내가 검사를 받았느냐, 뭐 이런 것을 철저히 준비해서 내가 제출 제대로 했느냐, 내가 내 질병에 대해서 얼마를 주장을 잘 해줘졌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내 질병에 대해서 본인 진술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본인 진술서를 제출하는데 물론 이 의사들이 발행해준 소견서나 아니면 실제 자기 몸 상태 이런 것을 같이 참고해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관련 법규 그러니까 국가용자법에 상위 등급 심사는 이렇게 한다라고 나와 있다 하더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아무리 10번을 읽어도 전문가가 보는 눈하고 본인의 눈은 보는 눈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재판정할 때는 정말 대단한 각오를 갖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렇게 내 질병이 악화돼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분께 충분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혜택의 기준을 정해놓고 여러분께 매월 이렇게 지급도 하고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고 내가 우선 보훈심사위원회를 불평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서류를 잘 준비했느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본인이 자신이 없으면 전문가의 상담을 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만성 신부전증 재판정에 대해서 이분이 상위 등급 3급 원화 공사호를 받았다는 사례 47번째 사례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했지만 여기 화면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은 제가 따로 하단에 설명을 상세하게 기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충분히 이해가 되시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저에게 제가 전화번호까지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전화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께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시청하신 여러분, 제 방송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힘을 얻어서 다음에 더 유익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 내용을 갖고 다시 방송을 계속해 가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